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비만 부분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 새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질문 중에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조금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 분은 저는 탄수화물을 눈곱만큼만 먹고 사는데도 왜 살이 찔까요? 아마 눈곱 사이사이에 뭔가를 드시는 게 아닐지, 예,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고지 저탄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케톤을 높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뇨 수치가 떨어졌는데 이 고지 저탄 다이어트가 건강이 좋은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예, 하는 질문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 이제 우울감 이런 관련해서는 뭐 활력이 떨어지고 슬프다 뭐 이런 거, 사람들 못 만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는 루틴을 만들고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새로운 그런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하면서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접속하신 분들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휴식 시간이 좀 잡혀 있던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서 그냥 바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원래 3시 반까지인데 조금 시간을 조금 늦추는데 많이 늦추진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또 현재 느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저기 교수님 오상호 교수님 못지않게 멋있으시다고 네, 올려주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게 제가 멋있는 걸 깔고 하신 이야기죠. 네, 저는 네, 아닐까. 네, 멋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멋있습니다, 두 분 다. 네, 네. 자, 오늘 토론은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그 한국 YMCA 전국 연맹의 네, 이 양다은 팀장님께서 토론 네,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대학국제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YMCA 활동 통해서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청소년분들까지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오늘 뭐 교수님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또 핵심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만나는 청년들한테도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례를 조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인데 그 전에는 그래도 1차 면접까지는 붙었었는데 이제는 1차 면접까지도 잘 안 붙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집에 자꾸 있다 보니까 뭐 식습관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과자 이런 거 먹다 보니까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가 된 뭐 그런 경우까지 이제 뭐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사실은 또 이제 좀 불안 정도가 심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 불안 정도가 또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조금 경험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아시아 지역의 청년들하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과일을 떼다가 파는 청년이었는데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갑자기 끊기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전 세계 YMCA에서 급격하게 그 전화 상담이라든가 온라인 상담이 또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코로나가 지구적인 환경 문제인데 이거를 오롯이 개인이 자기 문제로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버금가는 세계 시민연대가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라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현명하게 오늘 교수님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취직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결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거는 혼자서 겪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겪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지구의 지구촌 시민들이 다 같이 겪으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비자재단의 이정수 사무총장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저는 전문 용어로 땜빵으로 오게 됐는데 일반 소비자를 구했는데 그 소비자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지금 생활이 어떤지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드려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 잘 왔구나. 땜빵 이런 데 불러주면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평소에 제가 느끼던 거 궁금하던 거 이런 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가 다이어트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뭐 기사나 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이제 최근에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국면에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 찾아보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도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아 정석이다 이러면서도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오면 혹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뭐 그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몸이 뭐 결핍을 느끼면 그 몸이 좀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을 하는 게 좋고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다. 뭐 이런 기사인데 제가 한참 작년에 간헐적 단식이 유행할 때 한 열심히 6개월 하다가 위가 나빠져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다시 안 되겠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좀 어떤 게 맞는 건가 진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면역력을 높인다든가 뭐 어떤 기능성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도 이제 저희 가족들도 보면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홍삼에 뭐 그 비타민 뭐 기본으로 드시면서도 계속 면역력에 좋다는 거는 계속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드시는 거가 이제 되게 불안한데 제가 옆에서 보면 한 주먹씩 드세요 어떨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이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좀 잘 전달되도록 가는 게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도 해보고 희망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코로나 국면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저희는 세 식구가 사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큰 책상을 놓고 셋이 남편하고 저하고 재택근무하고 아이도 온라인 수업하고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느낀 게 딱 한 일주일 하고 보니까 아 가족은 가끔씩 만나야 되겠다. 아침에 만났다, 저녁에 만나야지 행복한 거다. 이런 생각이. 뭐 하나 말하면 처음에는 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러면서 좀 화목했다가 아무거나 먹어, 뭐 시키던지 오늘은 네가 정해, 뭐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자꾸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 친구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친구처럼 싸워서 제가 나중에는 재택근무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출근했어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요즘에는 학교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알림장이나 이런 데 오는 거 보면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임, 뭐 이렇게 보드 게임이나 아니면 과학 교실 이런 거 신청하세요 하고 많이 오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꼭 평일날 신청해야 되고 평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거를 일일이 챙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렇게 그것까지 내가 일하면서 그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제 막 그리고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뭘 볼까 계속 유튜브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더 피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무조건 공 갖고 가서 하루에 1시간은 공놀이하고 놀자 그렇게는 하는데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혹시 감기 걸릴까봐 코로나로 의심받을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걸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제 저 요즘에 빨리 시간이 없죠. 제 고민이 이렇게 좀 아이도 학교도 잘 안 가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잠을 늦게 자고 약간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가 오는 증상인가 아니면 이게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나 그래서 잠에 도움이 되는 기능식품을 찾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쪽에 의존을 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좀 정보도 제공해주고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소비자로서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어떤 가정 생활을 하는지가 다 낱낱이 드러나는 저기 이해국 교수님의 외래를 접수하도록. 네네. 자, 그래서 두 분 토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고민들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질문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우리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께 좀 듣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더 지금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도 어떤 궁금한 거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지금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고지저탄 다이어트. 예, 이게 건강한 거냐,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거냐,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해국 교수님께는 지금 학부모로서의 스트레스,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라는 영유아 자녀들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뭔가 꿀팁이 없냐, 또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잘 지낼 방법이 뭐가 없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는 몸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잘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훈 교수님 백발이 멋지다는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팬이 적어도 10명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지금 저탄고지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은 단백질은 이렇게 많이 늘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 그러면은 탄수화물하고 단하고 지방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 줄이면은 우리 칼로리가 살려고 그러면 지방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방을 줄이면 탄수화물을 늘릴 수밖에 없고, 시소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데 그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둘 다 금방 빠져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가면은 혈관대로 녹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방금 전에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귀가 쫑긋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갑자기 브로콜리를 먹으면 항암 성분 많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전국에 브로콜리가 동이 났어요. 근데 저건 브로콜리 요즘 드시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우리나라 암 유병률이 줄어야죠. 지금 주변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브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이어트든 다 효과 있다.
평소에 먹던 걸 바꾸면 다 효과 있다. 그러니까 지방 많이 먹다가 다시 찌면은 지방 탁 줄이고 탄수화물 막 들여보세요. 그럼 효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칙. 근데 제가 20년 넘게 비만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는 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아닌 분은 안 좋고요. 그다음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한 학생의 예를 갖다가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그 시각이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뒤처진 사람에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비만 환자를 보면서 그런 낙인을 너무 찍으면서 그런 분들 제가 만났던 아주 고도 비만의 환자일수록 다 우울증이나 이런 데 빠져 계시고 자살을 기도하신 분도 많아요. 직장을 못 가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뚱뚱한 여자 보면은 저 여자 데리고 일하기가 힘들어. 다 잘라고. 그런 사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우리가 비만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만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시각을 좀 버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대화하고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트나 뭐 기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열 좋습니다. 네. 적어도 30명은 구독자 생겼습니다. 네. 그 사이트나 기관에 대한 것들은 뭐 소요비나 이런 데서 좀 더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또 이 영상 그 하단 부분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로 나중에 붙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자료도 나중에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료집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국 교수님, 네, 못지않게 멋있는 교수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고1 딸과 고3 아들을 두고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 한 올해 이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계약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완전 무너졌고요. 저도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다 거쳐서 이제 그냥 파스텔 톤 정도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론적으로 이 질풍노도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뭔가 자제력, 계획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15세부터 성장해서 20세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충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거에 근거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은 완전히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적절히 기본적으로 충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전두엽이 없는 상태로 행동하는 아이 모습과 갑자기 전두엽 기능이 막 발휘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한 10%, 90% 전두엽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중간 어딘 지점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이 막 상존하는데 전두엽이 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때 그거를 말리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안전하게만 옆에서 두고 뭔가 부모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맨정신이 좀 돌아올 때 아이들이 가끔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대다수 많은 부모들이 잘 못하는 게 애들이 전두엽 없이 행동할 때 그때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다치는 거예요. 싸움의 법칙에 빠지면 엄마도 다치고 아빠도 다치고 아이들도 다치거든요. 다치고 나면 이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디지털 스마트폰 관리하는 것도 막 빠져 있을 때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계획도 세우고 그럼 어떻게 밸런스를 할 건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결국은 가장 큰 동기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때가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정신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면 또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용하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성인은
성인은 뭐 알아서 해야죠. 성인에 대해서 뭐 너무 간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엄마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대학생 자녀하고 또 트러블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엄마나 아빠들이 부모들이 너무 이 20살이 넘은 자녀와 거리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오히려 거리를 좀 이번 기회에 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들 그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로서 느끼는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뭐 이렇게 키우는 거 하고 일하고 막 이게 24시간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좀 쉬고 다른 역할로서 좀 전환하고 이런 걸 좀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요. 책을 한 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다들 아마 비슷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기능식품들 내지는 이제 뭐 종합 비타민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재는 이제 안 드시고 계신데 이분은 좀 뭐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좋은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각기 이제 가이드가 제각각이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고민이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채널 내는 거 적극 동의하신다고 네네 이게 써놓으셨는데요. 일단 그 정도 말씀 나누면 거의 시간이 저희가 지금 시작이 늦어져서 네 이렇게 더 오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긴 한데 뭐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공간 시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 동선이 안 겹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공간을 나눌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나눌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을 때 했었는데, 저는 그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집의 공간,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디자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이 가정이라는 곳에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게 필요 없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유튜브는 조윤미 대표님 유튜브를 먼저 구독을 하시면 네, 컨슈머 맵 제가 초청을 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의 경우는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위에 당뇨병 치료 받으려면 예를 들어 위 내시경 하나도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내야 되는 나라니까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를 예약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절박하니까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미국 이런 데가 되게 잘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다음 나온 걸 보면은 생각보다는 이론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 임상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너무 뭐 다이어트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고혈압을 그걸 갖다가 무슨 건강기능식품 하는데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아들도 공부하면서 힘들면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절대 안 먹는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힘이 난대요. 그럼 먹어야죠. 해롭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나쁘게 좋다 나쁘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그거 먹고 효과 있다고 생각하면 드세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의학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사다 준 거, 며느리가 호주 가서 사온 거, 미국 가서 그 사위가 사온 거, 이걸 먹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다 중복해서 드세요. 그럼 과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건강에 해롭죠. 그 허가할 때 적당량을 하는데 그 미국 게 좋고 유럽 게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락이 안 된 제품을 막 뭘 카드라고 사 드신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섞이면요 독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꼭 필요한 거 드시면 되고, 비타민은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을 먹으면 정말 그 암을 예방하고 심혈관계를 예방할 수 있는데 역학 데이터를 지금까지 다 메타부터 보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효과가 없든지
오히려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더라 하는 결과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임상 실험이 아니라서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 없다. 가끔 해로울 수도 있더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이제 직접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예, 제가 주로 이제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딱 두 분만, 네, 뭐 질문이나 제안이나 그런 것 좀 받도록 해볼까요? 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저기 카메라에서 잡을 수 있으신가요? 안 잡으셔도 돼요. 네, 저 대한어머니의 정현주 국장입니다. 그 토크 콘서트 일어나서 하시려고 하시네요. 네네. 그 듣고 보니까 저희 이제 집을 그 가정 내 그 상황이 이제 딱 연상이 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회식이 없어서 살이 다 빠졌어요, 뱃살이.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데 이제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뱃살도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어딜 갔다 오면 그 손소독제를 너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애가 예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라인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많이 해서 어릴 때는 컨트롤이 됐던 애가 이제는 전 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반복이 되니까 좀 걱정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또래 이제 같은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런 거에 엄마가 너무 컨트롤을 한다. 얘가 남자애가 이제 사회 나가서 이런 시간이 언제 있겠냐 저를 막 말리더라고요. 걔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사회 나가면 그런 시간이 없을 거니까 그걸 충분히 즐기게 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2시간, 4시간씩 게임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가 중독인지 뭐 이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거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가 중독일까 이런 궁금해서요. 바로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뭐 술을 얼마나 먹어야 알코올 중독이냐가 없듯이요. 뭐 게임을 얼마나 해야 게임 중독이냐도 사실은 시간으로 정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스크린 타임이라고 내가 핸드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따져보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을 가지고 요즘처럼 정말 디지털 시대에 양을 가지고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친구가 학교를 휴학을 했고 지금 실제 할 일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보려면 한 발 떨어져서 길목을 좀 지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이유가 발생을 하면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그런 태도 조절이 스스로 지금은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서 7시간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외부에 다른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챙겨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지금 그래도 되는 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네. 그 밖에도 뭐 여러 질문들 좀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 나누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 꾸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근데 오늘 특별히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했는데 비만과의 관련도 있고 예, 그런 그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뭐 마스크 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세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귀에 못이 박혔어요. 예,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을 듣는 것 같아요. 뭐 손소독하세요 말고 체온 뭐 하루에 10번씩 재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런 단순한 정보들 가지고는 이 장기전에 대비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촘촘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굉장히 촘촘한 정보들 이런 걸 좀 체계화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거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식의학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많아요. 아까 손세정제 지적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20-30% 알코올 들어있는 것도 임산부에게는 해롭다고 해가지고 그 알코올 섭취, 그 알코올 함량을 확실히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80%막 이렇게 알코올 함량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서 방역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가이드라인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막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혼란이 오히려 더 많고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한 촘촘한 정보들 만들어내고 유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담이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정신과 가서 상담하면 뭐 환자된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 생활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풍부하게 나오고, 한동안은 제가 건강보험에서 1년에 몇 회 이상은 정신 상담하는 것을 보험화해서 처리하자. 현대인에게 정신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니까 이런 거 주장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에서 접속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문자 보내시는 거 보면서 하니까 또 새롭고, 오히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딱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눈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하우도 알려달라고 안과에 가보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오늘 소비자 토크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얼굴을 부대끼면서 편하게 만날 일상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